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E 뉴스입니다. 지난 1월 우리 대학 사범대학생회에서 타 대학 총학생회의 로고와 슬로건을 무단 도용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사범대학생회에선 도용 사실을 인정했지만 아직 바뀐 것이 없어 보여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장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양성을 향한 하나의 움직임, 디테일이라는 문구, 그리고 바탕의 주황색. 이것은 우리 대학, 사범대 학생회와 서울대 전 총학생회의 로고 및 슬로건입니다. 한눈에 봐도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대 58대 총학생회 디테일은 우리 대학 사범대 학생회가 로고, 슬로건 및 선본명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문제 제기했습니다. 사범대 페이스북 계정이 있어서 거기에 메시지 그리고 해당 로고 사진 댓글에 첫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좀 사실 어떻게 했는지 저희로서는 더 이상 얘기가 없어서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뭐 잘 이루어졌다면 다행이고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좀 더 충분히 해주셨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학생회에서 오간 문자입니다. 슬로건과 로고를 무단 도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라는 도용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과 온오프라인 상으로의 사과문 전달 및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문제는 우리 대학 사범대 학생회 측의 조치입니다. 사범대 학생회는 도용한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학생회 이름 디테일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전 총학생회 측은 사범대 학생회의 의견에 유감을 표하기도 합니다. SNS상의 도용 사실 글을 본 한 사범대 소속 학생은 교내 대자보를 붙이며 사범대 학생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 커뮤니티에도 사범대 학생회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쪽 학생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는 이렇다 하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는 식으로 상황이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다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내부의 소통의 문제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저희 손으로 뽑은 후보고 한데 자기 자신의 로고조차 만들지 못하는 학생회가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그런 의심도 들면서 좀 걱정도 되네요. 사범대 학생회는 현재 디테일 선본명은 그대로 사용 중이며 지난달 31일 바뀐 로고와 슬로건을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또한 이전의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의 공약 이행과 행보를 통해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는 포부를 비췄습니다. 우리 대학 사범대 학생회에서 불거진 한 논란, 도용했던 사실과 조치 과정에서의 깔끔하지 못한 점이 학생들의 입장에선 아쉽기만 합니다. GNU 뉴스 장영규입니다. 매년 3, 4월은 신입생들을 위한 행사인 새내기 앞마당이 진행되죠. 하지만 올해는 이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요. 조은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신입생들. 그 옆에선 대본을 들고 연극 대사를 외우는 학생들도 보입니다. 모두 새내기 앞마당에서 선보일 공연을 연습하는 모습입니다. 매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새내기 앞마당. 이 행사는 새내기 배움터, 출범식 등 다양한 이름으로 각 단과대끼리 진행되며 주로 신입생들의 춤 공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새내기 앞마당은 신입생들의 새로운 학교 생활을 축하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신입생들은 동기들과 함께 안무를 맞추며 상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인사도 잘 안 했던 동기들이랑도 새내기 앞마당 하면서 인사도 하게 되고 좀 친해지는 계기도 만들어졌고. 그러나 이 행사의 의도와 달리 연습 과정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 25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약 40%의 학생이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인해 새내기 앞마당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약 25%의 학생이 시간을 많이 빼앗겨 불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모여서 연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몇몇 학생들은 모 사이트에 불만 섞인 글을 올리거나 교육부에 민원을 넣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대본이랑 어떻게 하라는 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주제만 줘가지고 되게 힘들었고요. 연습도 다 제대로 안 됐는데 선배들 와가지고 눈치 보면서 연습하고 이제
덜 된 거 보여주고 하기 좀 힘들었어요. 이에 각 단과대학 학생회는 정해져 있던 연습 시간을 자율로 바꾸거나 선배들의 검사와 참여를 제한하는 등 문제가 됐던 연습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GNU 뉴스 조은별입니다. 우리 핸드폰 속에는 인공지능 비서가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은 4차 산업의 한 모습인데요. 김다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작년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슈바프 회장은 마치 쓰나미 같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4차 산업은 자동화와 인터넷 연결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산업입니다. 기계를 인간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인공지능, 사물끼리 인터넷을 통해 대화하는 사물인터넷, 3차원의 입체적으로 인쇄하는 3D 프린터 등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국내 여러 대학에서 관련 학과나 센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공과대학의 학부가 개편되거나 3D 프린터를 이용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바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늘지만 생산량은 유지됩니다. 또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성품이 아닌 맞춤형 상품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반대로 일자리 감소 문제도 대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많은 인력을 대체한다는 건데요. 예시로 한 신발 회사가 있습니다. 신발 공장에서는 600명의 근로자가 1년에 50만 켤레의 신발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공장에서는 10명의 근로자만으로도 같은 양의 신발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로봇과 3D 프린터가 신발을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스마트 공장의 건설로 590명의 실업자가 생긴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4차 산업혁명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있으며 진행 중입니다. GNU 뉴스 김다정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제4대 총장을 역임한 빈영호 전 총장이 3월 27일 오전 타계했습니다. 고 빈영호 전 총장은 첫 총장 직선제에 의해 치러진 제4대 총장 선거에 당선돼 1991년 3월 1일 취임했습니다. 고 빈영호 전 총장은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긴밀하게 하여 대학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할을 증대하여 올바른 대학의 위상을 정립한 총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3월 3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가좌 캠퍼스 일원에서 2017년도 식목일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상대는 이날 식목일 행사에서 장미 400주를 중앙도서관 앞 소나무 광장과 교양학관 주변에 심고 수국 200주를 정문 연못 주변에 심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정계준 교수가 365일 꽃피는 정원 가꾸기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정 교수가 지난 수십 년간 직접 정원을 가꾸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 도서관은 3월 30일 오전 11시 총장실에서 지난해 12월 경남 하동 모안제에서 소장하고 있던 겸재 하홍도 선생 관련 고문원을 기증한 진양하 씨 모안제 종중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고문원 도서관에서 겸재문고 현판식을 거행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에너지기초인력 양성사업단은 3월 27일 오전 공과대학 에너지인력 양성 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인력 양성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경남 지역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지구와 지질의 신비를 교육하는 장으로 중요한 기능을 해온 경상대학교 지질전시실이 규모를 대폭 확장해 개관했습니다. 이상경 총장은 이번 확장 개관을 계기로 지질전시실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경남을 대표하는 지질 관련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대학교에는 학생들이 운영하는 많은 자치기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GBS에서 여러 자치기구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총학생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학교의 학생회칙 제2조를 따르면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문 탐구와 건전한 대학 문화 창달,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개척인이 하나됨을 자치기구의 설립 목적이라 명시하고 있어. 우리 학교의 5개 자치기구들 중 먼저 총학생회에 대하여 소개를 해줄게. 총학생회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본 적 있어? 총학생회는 경상대학교 학생들의 대표자들로 우리 학교 당국과의 정책 협의 및 조정을 하고 학교를 대표해서 다른 대학교와의 연합활동을 추진하기도 해. 그렇다면 우리들이 대표인 총학생회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10월 말에 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공고를 하는데 이때 후보자 등록을 통해 출마를 할 수 있어. 후보자 등록 후 약 2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통해 준비한 공약과 열정을 뽐내고 우리들이 투표를 통해 정부회장이 선출되어지는 거지. 이렇게 당선된 정부회장의 인사로 총학생회의 각 집행부가 꾸려지는데 다양한 분야의 국장들은 맡은 직책에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하여 총학생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그럼 올해 정다운 총학생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볼까? 정다운 총학생회는 핵심 사업인 사이다를 시행하고 있어. 총학생회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한 학생들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용 내용들과 행사 내용을 공개하며 다양한 생각들을 듣고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위해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지닌 사업이야. 더하여 23개의 추진 사업과 통영 캠퍼스 3개, 칠암 캠퍼스 3개, 총 2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한 학생들은 잠깐만 멈춘 후 읽어보길 바래. 우리들이 편리하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다운 총학생회 덕분에 우리 개척인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후 인양까지 약 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배의 희생자는 어쩌면 지금 우리 학교 캠퍼스를 누빌 수도 있었겠죠.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